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오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오페라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되게 많은 장르로 변화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모차르트에 대한 이름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모차르트 하면 생각나는 게 특별히 있을까요? 모차르트는 우리가 보통 음악의 신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3세 때부터 처음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원래 아버지가 음악가셨대요. 아버지가 음악가셨는데 그 재능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특훈을 받고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아주 재능을 보였고요. 3세 때부터 작곡을 하면서 전 세계를, 전 유럽을 누리면서 여행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콘서트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차르트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모차르트는 아주 짧게 37세에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그 시간 동안 가득 채워서 작품을 활동했기 때문에 모차르트 오페라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오케스트라나 가곡 등등의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차르트의 초기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징슈필에 해당하는 오페라와 다른 오페라들을 한번 볼 텐데요. 독일어로 작곡되었던 오페라들을 보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모차르트의 유작 오페라 마술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피리는 우리 최햇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네, 김미래 선생님에 이어서 마술피리에 대해 오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최햇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술피리를 볼 건데요. 우리가 마술피리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음악회 뭐 이런 종류의 부분에서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마술피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자, 모차르트 마술피리는요, 조금 환상적이면서 조금 흥미로운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어린이를 위한 마술피리 오페라가 사실 여러 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오페라를 접하려면 마술피리, 어린이를 위한 마술피리를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자,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오페라고요. 그가 이 작품이 완성된 것은요, 1791년 여름에 완성됐는데요. 그의 사망은 1791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사실 이 오페라를 보고 갔을지 거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의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볼 건데요. 마술피리란 과연 누가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만나볼게요. 자, 화면에서 보듯이 밤의 여왕, 타미노, 타미나, 파파게노, 파파게나, 자라스트로, 모노스타토스가 나옵니다. 자, 성악의 오페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되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소리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볼 때 제일 높은 음역대를 부르는 소프라노, 남자 파트에서 높은 음역인 테너, 그 다음에 중간 파트인 바리톤, 제일 낮은 남자 파트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악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더 신기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들을 때도 어떤 배역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소리가 얇은지 두꺼운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들으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밤의 여왕, 한마디로 여왕이죠. 자, 타미나의 어머니예요.
파미나의 엄마고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타미노, 젊고 잘생긴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타미노 왕자라고 부르죠. 파미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밤의 여왕의 딸이 되겠죠. 밤의 여왕의 딸이고 파미나 공주입니다. 파파게노는 세자비예요. 그래서 타미노 왕자랑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파파게노의 여자친구죠. 그리고 자라스트로는 낮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원의 최고의 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노스타토스, 바리톤인데요. 자라스트로의 노예대장을 노예대장인데요. 음흉하고 포악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페라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서곡을 봅니다. 자, 오페라 서곡을 보면 우리는 그 전체적인 오페라의 줄거리를 알 수도 있고요.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 작곡가가 여러 힌트들을 서곡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어떻게 되겠구나가 약간 보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새 화음들이 짱짱짱 나와요. 새 화음이 나올 때는 모차르트는 이거를 사람들의 탄식 소리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어둠의 세계, 미혹의 어둠의 세계를 지나서 결국은 그 미로 속에서 지혜와 사랑을 찾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오페라의 서곡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근데 서곡을 들을 때 과연 노래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서곡은 오케스트라만 연주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악가의 노래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서곡이 없는 오페라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우리 마술피리의 서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서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오페라는 야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페라죠. 자, 오페라 극장에서 봤을 때는 서곡이 나올 때 사실 막이 내려진 채 서곡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볼 수 없을 때도 있고 올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선생님이 왜 들고 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좀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서곡을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줄거리의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과연 이런 장면들이 우리 아리아 영상들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겠죠. 자, 이제 진짜 마술피리의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서곡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아리아들을 들어볼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오페라의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페라는 타미노가요, 큰 뱀에게 물려요. 큰 뱀에게 물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를 잡는 청년 파파게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파게노라고 설명을 하는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리아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 팬 플루트를 불면서 등장하는 파파게노입니다. 새꼬리처럼 보이는 것을 달고 있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지금 독일어로 대사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파게노는 지금 자신은 부모도 모른 채 태어났지만 항상 즐겁고 쾌활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아리아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아리아여서 사실 여러 곳에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다 했을 때 이 곡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이 파파게노는 마술피리에서 이 극의 활력과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미노 왕자는 조금 진지하게 가고 있지만 이 파파게노가 활발하고 그런 빈 부분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둘의 모험이 아주 재밌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죠? 자, 파파게노에 이어서 나는 여기서는 왜 나는 새만 꼬이고 여자는 안 꼬이냐, 이런 익살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큰 뱀에게 쫓기던 타미노 왕자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녀에게 도움을 받게 돼요. 그 새 시녀는 누구의 시녀냐? 밤의 여왕의 시녀들입니다. 밤의 여왕의 시녀들에 의해서 구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뱀에 물려서 쓰러졌을 때 구해준 사람들이 우리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초상화를 보여주게 돼요. 어떤 여자의 그림이 그려진 초상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타미노 왕자는 홀딱 반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볼 아리아는요, 그 반한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그린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리아는 독일 오페라 아리아 중에 가장 아름답게 손꼽히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아리아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섬세하게 잘 표현되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초상화의 여자를 보고 너무 기쁘고 그 행복한 기분에 결국은 아, 이게 정말 내가 사랑인가 라고 확신하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그런 노래같이 선율이 정말 이 사람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리아를 들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밤의 여왕이 나타납니다. 딸 파미나 공주가 지금 악당 짜라스트로에게 유괴되었으니까 꼭 찾아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아 말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도 한번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밤의 여왕입니다. 밤의 여왕이 타미노에게 너가 사랑에 빠진 타미나를 구할 사람은 너고 파미나에게 자유를 줄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때 막 분노에 차서 부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다른 느낌의 아리아를 듣고 계십니다.
밤의 여왕은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입니다.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죠? 지금도 흘러나오는 이 부분은 정말 화려한 기교를 나타낼 수 있고 정말 높은 고음을 내는 그런 파트의 소프라노입니다. 정말 밤의 여왕의 그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목소리죠. 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왕으로부터 내 딸을 구해줘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그 뒤로 여왕은 타미노 왕자에게 마술피리를 줍니다. 맹수도 길들일 수 있대요. 그래서 사자나 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 마술피리를 불면 그들을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술피리를 하나 선물 받게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아까 파파게노랑 타미노 왕자가 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공주를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한편 파미나는 어떤 멋진 왕자가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자라스토라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자라스트로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라스트로는 지금 밤의 여왕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하려는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파미나 공주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마음을 알고요. 이제 타미노에게 시험을 줍니다. 자라스트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어떤 거냐면요. 침묵, 불, 물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너가 시련을 통과하면 자신의 세계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라스트로는 신께 기도를 하게 돼요. 타미노 왕자가 부디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아리아는요,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사실 베이스 아리아는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을 텐데요. 이 아리아에서는요, 베이스의 특색이 아주 잘 나타나고 베이스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서로 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고 싶어 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면서요. 과연 어떻게 신께 기도했고 어떻게 이들이 시련을 이겨나가게 간절히 원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Vollziehe dein heiliges Amt und lehre sie durch deine Weisheit, was Pflicht der Menschheit 자, sei. 지금 나오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때 레치타티보를 배웠죠. 그거랑 다르게 징슈필에서는 이렇게 독일어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베이스의 저음이 느껴지죠. 말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짜라스트로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는 파미나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파미나가 잠들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밤의 여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잠이 든 파미나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노려보면서 밤의 여왕을 파미나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칼을 주면서 짜라스트로를 죽이라고 협박을 하게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넌 내 딸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아리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술피리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아리아인데요. 그럼 먼저 아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독일어 대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번에 마술피리를 부르는 소프라노는요, 우리나라 조수미 소프라노입니다. 지금도 현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세계 전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한 소프라노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리아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려한 기교와 정말 높은 고음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곡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한번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그 분노에 빨리 가서 자라스트로를 죽여라 하는 그런 분노가 한번 어떻게 느껴지는지 들어볼게요. 지옥의 분노가 자신을 끌어오르게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분노가 막 나타나고 있죠. 자, 칼을 주면서 이 공주에게 짜라스트로 가서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너 내 딸도 아니고 난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 협박을 받은 파미나 공주를 누구 한 사람이 위로를 하러 옵니다. 자라스트로가 와서 이 파미나 공주를 위로하게 됩니다. 자,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베이스의 아리아, 두 번째 아리아를 들어볼 건데요. 신성한 이 전당 안에선 복수를 할 생각이 없소라고 합니다. 아까 그 어머니와는 너무 다르죠? 그거와 다르게 앞에서 들었던 거는 정말 복수와 정말 화려하고 정말 강한 힘이 느껴졌다면 지금 들을 아리아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Ich weiß alles. Doch du sollst sehen, wie ich mich an deine Mutter räche. In diesen heiligen Hallen könnte man die Rache nicht und ich sei 이 노래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는 용서받고, 자, 이 가르침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밤의 여왕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의 가사말이죠. 그래서 둘이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고 지금 들으실 때 베이스 소리의 아름다움도 함께 들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한 이 신전에서는 절대 복수가 없을 거라고 이 공주를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아까 우리 타미노 왕자랑 파파게노는 여전히 시련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침묵의 시련을 겪고 있는 타미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침묵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파미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좋죠. 자기가 초상화로 봐오고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던 그 공주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왕자는 말을 할 수 없죠. 그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시련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공주를 구해내지 못하는데요. 자, 이때 이 공주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 이 왕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파미나 공주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 가버린 님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미노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애절함이 묻어나오는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이 아리아에서는요, 정말 애절하고 그런 마음을 노래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노래가 들으면 이 표정을 보이죠? 지금 이 부르는 소프라노의 표정이 부릅니다. 애절하고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에 따라서 노래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쁠 때는 빠른 박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올 때는 천천히 선율이 지나가는 그런 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침묵의 시련을 겪고 있는 타미노는 아무리 파미나 공주가 애원을 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파미나 공주를 알아보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난간을 극복해 갑니다. 자, 이 모든 난간을 우리 왕자 타미노는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밤의 여왕에게서 파미나를 데려간 짜라스토의 행동이 사실 사악한 이 여왕에게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는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의 여왕의 그 어두운 세계는 무너지고 자라스트로의 태양의 세계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런 합창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아까 파파게노 있었죠? 그럼 아까 등장인물의 파파게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파게노는 그렇게 원하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해피엔딩을 알리는 파파게노와 모험 중 만난 여자친구의 행복을 알리는 파파게나 이중창인데요. 이 이중창을 들으면 너무나 귀엽고 정말 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아리아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가지에서는요, 외국에서 독일에서 부른 이 파파게나 이중창이고요. 조금 더 쉽게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좀 쉬운 우리나라 성악가 두 분이 부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 들어보면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창 한번 듣고 올게요.
sei. Wenn die Götter uns bedenken, unsere liebe Kinder schenken, unsere liebe Kinder schenken, so liebe kleine Kinder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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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ebe kleine Kinderlein, so liebe kleine Kinderlein. Hier ist eine kleine Papageno. Wieder eine Papageno. 자, 그러면 잘 들었죠? 그 파파게노 파파게나의 통통 튀는 매력을 엄청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영상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이 장면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곡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조금 만화 같죠? 처음에는. 자기를 꼭 닮은 예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눈앞에 아름다운 파파게나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는 금세 사라져버렸답니다. 도대체 파파게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파파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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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내버려두고! 사실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은 오페라에서 나오지 않는 음악이지만 지금 이 스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편곡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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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에겐 마술피리가 있었지? 파파게나가 분명히 내 소리를 들을 거야. 저건 분명 파파게나야. 다시.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되죠? 한번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빠, 빠, 빠. 내가 내 사랑인가 정말 생나 그대 사랑 나의 아내 되어주 나의 신랑이 되어주고 나의 아내 되어주 아 즐거운 이 기쁨 행복한 이 순간 자비로운 신의 축복 자비로운 신의 축복 우리 위에 내리시어 예쁜 아기 생겨나 우리의 예쁜 아들 딸 생기면 아기가 생기면 귀여운 아기 생기면 얼마나 기쁘리까 첫 아들 파파기노 여기서는 한국말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파파게나 파파게노는 이 극에서, 특히 파파게노는 이 극에서 활기를 불어넣은 역할을 하고 있죠. 통통 튀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확실히 박자든 선율이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길까 생기다 귀여운 말이 빠빠빠빠빠빠빠빠기로 축복을 내려주소서 빠빠기로 빠빠기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기로 축복을 내려주소서 빠빠기로 빠빠기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기로 축복을 내려주소서 축복을 내려주소서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술피리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마술피리는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가 있다 그랬죠.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술피리 공연을 한다면 한번 꼭 가보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술피리였습니다.